안녕하세요. 서윤입니다.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는 마음을 가져봅니다. 짝짝짝짝. 이제 오랜만에 너덜트의 전투력 상승이라는 영상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. 이게 참 알고리즘이 진짜 어디 뭐 다 듣는 것 같아. 들으면서 저가 좋아할 만한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너덜트의 전투력 상승이라는 영상을 보면 출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힘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을 보고 어, 주연 역할을 맡고 있던 캐릭터 배우분께서 다들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아 그게 참 심오하면서도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직장을 다니고 이 삶을 영위해 가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, 야, 당연한 거지. 야, 자기 성인이 돼서 자기 밥벌이 해먹고 자기 어떤 그 삶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지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아, 근데 저는 좀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진 않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. 절대 쉬운 게 아닌데, 그게 쉬웠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내 삶을 책임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어른이 됐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하는 것이다. 근데 이 어른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. 세상은 점차 갈수록 좀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뭐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기술을 이해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. 특히나 지금 AI가 진짜 발전하는 속도가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된 게 한 1년여 정도밖에 1년여도 안 될 거예요. 제 입장에선. 근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업데이트 한번 될 때마다 막 혁신적으로 변하는 결과들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는 제 자신이 아니라 후대의 아이들, 이 어른이 돼서는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 어렸을 때 저희들보다 더 이전 세대였던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다 막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막 업무를 보고 하는 거 상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와,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.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. 뭐, 지금 이 세대는 되게 기술과 인터넷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이긴 하지만 더 후세대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정말 짐작이 가기 어렵습니다.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미 바쁜데 후대에도 많이 바쁘겠지만 어쨌든 삶을 그냥 영위하고 살아가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. 정말 힘든 거고 이거를 또 꼭 다 해내야만 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선택지가 없지만은 근데 생각보다 때로는 좀 책임을 지지 않고 남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내가 더 잘 돼서 남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거 같아요. 그냥 지금 내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.
그냥 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시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뭔가 오늘 정말 귀찮고 힘들었어요. 귀찮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필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좀 귀찮다라고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태도 아닌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? 조금 바꿔봤어요. 뭐냐면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머리를 쓰는 게 이 개요를 좀 짜는 건데 이게 제 개요를 조금 짜다 보면 제 나름대로 뭐 디테일해지고 좀 정확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. 발품도 많이 팔고. 근데 분명히 발품을 제일 최대한 적게 팔기 위해서 뭐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고 하는 거였는데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개요를 아주 짧게만 짜고 조금은 제 자유롭게 그 순간순간에 드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찌뿌둥한 몸을 깨워서 움직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응원합니다. 정말 오늘 하루도 잘 시작을 하시고 살아가고 계신 거고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필사는 도끼다 책과 이제 글씨체 연습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으면서 조금씩은 다 연결된 것 같아서 서로 상관이 약간씩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. 첫 번째, 오늘은 반야신경 먼저 좀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다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어제부터 조금은 이제 연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제가 살짝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에서야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던데 법륜스님께서 아니군요. 법륜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반야신경 조금씩 풀어주시는 거. 쉽게 말해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고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. 되게 오늘은 또 내용도 짧았어요.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하면 우리 하나하나의 삶이 좀 제각기에 독립된 삶처럼 느껴지고 인식이 되기 마련이나 우리는 어찌 보면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개인이 서로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마땅한 이유가 있다. 어떻게 보면 좀 남을 도와야 되는 이유, 남을 서로 상생한다는 것을 왜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짧게 하신 것 같아요. 이게 저는 이것에 대한 되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게 저는 좀 어떤 연결이라는 거,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느끼는 게 영화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 1편을 보시면 그 식물학자를 통해서 그 판도라 외계 행성을 탐구하시는 시고니 위버 배우였던 것 같아요. 그분이 이제 식물학자로서 이제 판도라 행성의 어떤 식물들 간의 연계, 뭐 소통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슥 스쳐가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.
이 식물들이 서로 인간의 신경계처럼 동물의 신경계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그 작은 어떤 나무 하나하나가 신경계처럼 돼서 에이와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. 이게 이제 자연의 신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. 이 에이와라는 어떤 존재가 자아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약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영 틀린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몸도 개인이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살펴보면 다세포 동물이고 이미 뭐 간세포, 뭐 위세포, 위벽세포, 점막세포 이런 것처럼 각각의 세포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. 그 세포들이 인간이라는 하나의 큰 개체를 만들기 위해 모여서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첫날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약간의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의 면역 세포가 어떤 신호적 오류, 소통 에러, 통신 에러 때문에 그 자신이 공격해야 되는 어떤 외부에서 침입한 또 병원체라든가 어쨌든 세균이나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. 자기 몸의 면역 세포가 자기 안에 있는 세포를 공격을 해서 이제 가려움증이라든가 뭐 붓기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판도라라는 외계 행성에서 에이와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인간일 수도 있고 그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작은 자연물들, 뭐 식물,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완전히 다르지는 않아요.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. 뭐 이 지구에서의 뭐 자연 생태계들 그리고 인간 그리고 뭐 각각의 동물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강아지들, 고양이들 뭐 이런 모든 식물들, 나무들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라는 것을 이루는 개별적인 세포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연결돼 있고 모두가 연결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개인의 어떤 독식이 아닌 서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니 암세포가 딱 그렇거든요. 암세포가 주변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기 위해 스스로의 크기를 증대시킵니다. 이 암세포가 증식을 시키다 보니 뭐 간에 암세포가 어떤 돌연변이체로 암세포가 생기면 그 주변의 영양소를 싹 다 빨아먹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간까지 이제 암세포가 더 암이 작은 간의 어떤 한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점차 그게 더 커져버리면서 간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암세포들이 그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. 암세포는 그저 열심히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개체를 죽이게 되면서 자신도 죽게 되는 그런 세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유명한 이라기보다는 좀 되게 이슈화됐던 애니메이션 뭐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인간의 어떤 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그 어떤 세포 간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게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암세포 에피소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렇게 그려지거든요. 암세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몸을 숙주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암세포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독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. 그리고 혼자만 비대해지는 과정인 거죠.
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,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암세포와 같은 방식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은 격한 표현이 갑자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같이 상생하기 위해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다음 주제를 그래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다음에 필사는 도끼다에서는 되게 반가우신 분이 인터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장기하 씨. 정말 센세이셔널했다고 저는 느껴요.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장기하 씨의 그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진짜 정말 저게 노래인가 처음엔 싶었는데 왜 내가 이 노래에 중독성 있게 빠져들게 되지?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. 장기하 씨의 인터뷰의 소제목은 포기의 맛입니다. 전반적인 이제 좀 주제를 좀 서머리 해보자면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항상 고난이 뒤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. 그렇다고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보장도 희망적인 미래를 보내준다는 보장도 없다. 그냥 우연한 계기로 더 좋은 걸 찾게 될 수도 있으니 생각보다 삶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 그저 흘러가고 흘러오는 게 아닌가 싶다. 이 정도로 제가 조금 좀 축약을 하고 자체적으로 조금 덧대봤는데 제가 이게 어제 여자친구랑 이렇게 저녁 산책을 하면서 했던 말들이에요. 제가 저는 좀 군대에서 일을 오래 하면서 좀 고난이라는 건 좀 당연하게 계속 여겼던 것 같아요. 원래 삶은 힘들고 아파야 되고 힘이 들어야 열심히 산 거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바뀌다가 여전히 어떤 업무, 직무, 직업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당연히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제게 주어진 업무만 잘 하면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인 거 부분이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달까요? 그래도 일을 안 나가고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당연히 에너지 소모라든가 정신적인 소모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되게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고 하루 퇴근했을 때 막 짜증이 나지도 않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고난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고난 자체도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새로운 삶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우연한 계기로 더 좋은 게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모르지. 약간 그런 입장을 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. 이게 또 김지수 작가님이 이 인터뷰 이후 장기하 그 가수가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셨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때도 그 노래 자체가 가사가 진짜 이것도 모르겠고 넌 잘났고 나는 못났고 나 힘들고 모르겠고 그냥 나는 부럽지가 않아. 난 그냥 부럽지가 않아.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.
어떻게 보면 그 시기적으로 장기하 씨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보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생각보다 삶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우연한 계기가 있어. 그리고 그게 괜찮으면 좋은 거고 그게 좀 힘들면 그냥 좀 힘든 거지. 꼭 논리적으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보장된 미래가 있을 거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. 어떤 논리적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다는 거.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추신 김시수 작가님의 추신의 말에 오늘도 이제 눈이 가게 됐는데 작가님의 표현이 오늘은 더 멋있기도 했어요. 뭐냐면 장기하 씨를 이제 표현하는데 단념하는 자아와 전념하는 자아를 한 몸에 지닌 효율적 모범생이다. 그가 못하는 걸 하나씩 포기하고 나니 선명하게 자신이 생겼다라고 하고 장기하 씨가 행복하고 싶어서 특이해지기로 하고 특이해지기 위해 자신을 맹렬히 관찰한 고효율 아티스트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. 뭐 인터뷰를 이렇게 집대성 하시는 이유, 왜 인터뷰를 지금까지 이 수많은 분들을 해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런 표현들로 정말 단 한 번의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말들 오늘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말들 하지만 내용은 중요한 말들이었고요. 마지막 그 시체 연습에 요즘에 문장을 쓰면서 여러 명언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념은 연애와 같은 것이어서 강요할 수 없다라는 말이었어요. 요즘 뭐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인기를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에게는 뭐 그런 연애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여러 생각과 신념들을 뭐 이야기하는 게 재밌다 보니 저에게는 저의 색깔과 요즘 사회의 색깔이 다 합쳐진 그 상반된 것 또는 별로 접점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한데 섞여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이거를 읽고 느낀 건 정말 맞는 것 같다.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지.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어떤 설득조로 하고 싶진 않다.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어떤 설득조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처럼 자신의 신념은 어차피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말 사실이니 여러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어제도 뭐 예스맨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스스로 만드는데 좀 주목을 스스로가 만드셨으면 좋겠다.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를 차용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것을 처음부터 문제가 많지만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냥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. 요즘에 워낙 자기계발서 너무 설득주자. 이렇게 해, 저렇게 뭐 막 이렇게 살아야 돼, 막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예전에는 뭐 좁은 의미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, 성공해야 돼 였다면 요즘에는 아니야, 괜찮아, 너만 이렇게 살아야 돼, 아니야,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해야 돼. 뭐 막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너무 범람하는데 모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자신만의 가치관이라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만드는데 조금 더 주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점차 조금 더 탄탄한 어떤 말을 해낸다기보다는 어제 얘기했던 좀 매일 지속하기 위한 게 저는 더 메인이라서
퀄리티보다는 퀀티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어차피 저의 말은 저의 말일 뿐이고 그냥 운전할 때 틀어두시거나 배경음악 라디오 마냥 틀어놓기에는 좀 봐줄만 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를 굳이 부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거 얘기하는 건 다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.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제가 그냥 매일 해보자고 한 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 생각을 스스로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제 생각이 그냥 조금은 더 다시 정리돼서 제 스스로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를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녹음을 해보시거나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생각보다 이렇게 막상 표현을 하고 나니까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가 다르냐?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. 그래도 조금은 다른 것 같으니 한번 다른 사람들이 표현을 해서 저희가 듣는 거니까 이번엔 저희가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러면은 오늘 모두 열심히 사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마음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서현이었습니다.